지금 세상은 온통 챗GPT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그런데 첫 출시 4개월도 채 안 돼 새로운 버전인 챗GPT-4가 시장에 나와 지구촌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챗GPT-4와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은 심층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층신경망을 지날 때마다 파라미터라고 불리는 미리 학습된 가중치가 부여되고 정답에 가까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초기만 해도 파라미터가 1억 개가 조금 넘었지만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질수록 10억 개, 1천억 개를 넘어서 100조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의 파라미터가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던 건 대량 연산을 돕는 고용량 메모리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타날수록 더 많은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침체에 빠진 반도체 시장의 구원투수가 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챗GPT를 돌리는 데에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한 차례 학습에 우리 국민 전체가 1분간 사용하는 전력량인 1.3GWh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나은 성능을 내는 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들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더 똑똑해진 챗GPT-4가 한국 반도체의 구원투수 될까 하는 데로 쏠립니다. 챗GPT에 쓰이는 핵심 메모리 반도체는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저장 용량과 처리 속도를 높인 HBM입니다. 그런데 HBM은 기존 D램보다 10배 비싸고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메모리 반도체의 강국인 한국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열리는 셈입니다. 이런 걸 잘 아는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얻으려고 자국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반도체 관련 핵심 정보들을 한국에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이 반도체 분야의 비밀병기를 꺼내들면서 미국을 비롯해 대만, 일본, 중국이 기겁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반도체 기업은 생산 설비와 재무 정보까지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미국으로부터 약 2천억 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을 낼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까지 이익을 환수하고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생산 설비와 재무 정보까지도 공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가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은 바로 재무정보 공개와 같은 독소 조항입니다. 이것을 공개할 경우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보조금보다 큰 금액을 환수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동맹이자 우방인 한국에게도 핵심 정보를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가하자 한국은 최근 미국이 당황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한국이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용인에 조성한다고 발표하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틈 바구니 속에서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의 TSMC에 역전할 기회를 잡으면서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치고 나갈 대안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300조 투자라는 과감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급반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백서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음극재를 부품이 아닌 세범주로 분류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무부의 일부 해석에 대해 미 정치권뿐 아니라 배터리 부품 소재 업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한국에게만 유리하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승부수까지 던진 이유는 일본과 같은 선택을 하면 미일 반도체 협정 이후 쇠락의 길로 갔던 일본의 사례를 피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굴욕적인 반도체 협정을 맺은 이후 30년간 쇠락의 길을 걷고 나서 지금 다시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987년만 해도 일본의 메모리 반도의 점유율은 80%에 달했습니다. 인텔이 일본의 공세에 밀려 1984년 D램 사업을 접을 정도였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은 일본의 메모리 장악을 제2의 진주만 공습이라고 부르며 경계했고 충격을 받은 미국은 곧 반격에 들어갔습니다. 미 반도체 업계는 슈퍼 301조까지 거론하면서 일본이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정부도 반덤핑 혐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전방위 공세에 일본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은 1986년 당시에 10% 수준이던 자국 내 미국산 반도체 점유율을 20%까지 높이고 저가 공세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자 협정문을 미국과 체결했는데
이것이 바로 굴욕적인 미일 반도체 협정이었습니다. 이 협정은 워낙 굴욕적이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무조건 항복에 빗대 제2의 개항, 제2의 항복 문서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미일 반도체 협정은 한 해 앞서 체결된 플라자 합의와 맞물려 일본 반도체 산업을 쇠락의 길로 몰고 갔고 결국 일본 LP단은 2012년 파산했고 도시바는 2017년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매각했으며 파나소닉마저 2019년 반도체에서 철수했습니다. 그 빈자리는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이 차지했습니다. 미국이 일본 반도체를 누르는 장면은 지금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누르는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린 일본은 반도체가 곧 경제 안보라며 TSMC 반도체 공장을 구마모토에 유치하는 한편 대만, 미국과 손을 잡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게 한국 탓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불황에 빠져있던 일본 업계에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이 잇따르면서 유능한 반도체 인재들이 한국과 대만으로 유출됐는데 일본은 이것이 일본 반도체의 몰락을 가져온 중요한 이유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매체 데일리 신초는 한국, 대만 등으로의 인력 유출이 태평양 전쟁 패전 후의 폐허와 같은 오늘날의 참상을 가져왔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일본 반도체의 몰락은 대표적인 굴욕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미일 반도체 협정 때문이었는데 모든 것을 한국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반도체는 지금 과거 90년대의 일본 반도체가 그랬듯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끌어올리는 이른바 반도체 굴기를 국가 전략 목표로 삼았지만 반도체 부흥은 시작도 못하고 쇠락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폐업 신고한 반도체 기업만 5,700여 곳에 달합니다. 미국은 일본에게 그랬듯 이제는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앞서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중국이 중국 제일주의로 전 세계적으로 인심을 잃었고 그들이 취한 이 행태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중국의 숨통을 조이는 또 하나의 법안을 구상 중입니다. 최근 미 의회에서 23년간이나 지속된 중국 최애국 대우 철회 법안이 나온 겁니다. 이 법안은 중국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 대통령에게 관세 인상 권한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난 23년간 지속되어 온 미중 간 통상 질서가 근본적으로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반도체의 초격차 기술력을 입증하며 기술력으로 승부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머리카락보다 1만 배 얇은 메모리 소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장식 포항공대 교수 연구팀이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머리카락보다 1만 배 이상 얇은 3차원 메모리 소자에 저장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집적도를 만족하는 메모리 소자가 필수였지만 많은 나라들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팀은 복잡한 정보 처리를 각 층에서 병렬적으로 진행 가능한 3차원 구조 어레이를 제시해 여러 색이 포함된 그림과 같이 복잡한 형태 정보 처리가 가능한 3차원 메모리 소자를 개발한 것인데요. 이로써 메모리 크기를 10나노미터 수준으로 소형화해 현재 상용화된 메모리 대비 훨씬 높은 집적도를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기술은 복잡한 정보 처리가 필요한 AI, 무인 자동차, IoT, 메타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삼성전자는 올해 첫 개최된 mem콘 2023에 참가해 챗GPT 등 초거대 인공지능에 활용할 최신 메모리 반도체 솔루션을 대거 공개하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범위의 D램과 낸드 플래시의 메모리 월 문제를 해결할 혁신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메모리 월은 프로세서 속도와 메모리 접근 시간 사이의 격차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성능 병목 현상입니다. 삼성전자는 HBM PIM을 적용해 성능 개선 효과를 계산해 본 결과 HBM을 사용한 GPU 가속기를 활용했을 때보다 AI 모델의 성능이 약 3.4배 이상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기존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초격차로 세상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일본과 같은 반도체 몰락 과정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오로지 한국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어 반도체 자체가 안보가 되게 하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에 매진해야만 한다는 것을 한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누구한테도 당하지 않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